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더위가 굉장히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보다 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 같은 날씨는 주말인 내일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늦은 오후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남부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알갱이가 작은 이 쌀락우박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자, 아무튼 주말인 내일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만 휴일엔 제주와 남부를 시작으로 또 월요일부터는요 중부 지역에도 올해 첫 번째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합니다. 또 장마가 시작되면서 호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준비도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취재기자 연결해서요. 지역의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체험단 차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 캠페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내일이죠. 원주 남부시장에서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6월 23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올해 도내에서 과수화상병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5월에 원주를 시작으로 이달엔 정선의 사과 농장에서 과수화상병이 잇따라 발생했고 강원도 최북단 양구에서도 과수화상병이 확인되었습니다. 강원도 내 접경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발생 농장에 대해서 외부인들의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 발생 농장 반경 2km 내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어제 강원지역 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강원지역협의회는 류종수 전 춘천시장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각계 전문가 23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미래산업과 청년 일자리,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해서 강원도형 정책 발굴에 나서게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부터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도민 설명회는 다음 달 17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을 돌면서 개최되고 철원에서 마지막으로 열리게 됩니다. 설명회에선 정부로부터 받은 권한과 특례 등의 특별법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한나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부터 강릉 지역을 방문했군요. 주문진을 찾았는데 아무래도 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동해가 직격탄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이제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주문진에서 수산업, 관광업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를 해서 일본 오염수 방출 문제로 수산업계와 자영업계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대한민국 입장에서 명백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를 해야 하고 또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는 일본의 방류 행위가 매우 무책임하고 또 해서는 안 될 행위이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다른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논의하고 시행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또 반대의 의견을 표시를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재차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지역 주민들은 반응이 어떻다고 하던가요? 네, 우선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었던 김영식 주문진 어촌계장의 경우에는 오염수 문제로 도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또 어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내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께서는 올해 판매량이 지난해에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소비가 절반이 됐는데 그 판매 가격도 절반으로 떨어졌다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국민들이 무엇이 진실인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주문진 시장 앞에서의 이제 다른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민주당이 이런 괴담을 퍼뜨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고성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주문진 좌판 풍물시장도 함께 둘러봤는데요. 일부 상인들은 이 대표에게 일본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주문진은 다 죽는다. 뭐 당과 관계없이 국민이 있어야 정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국민부터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강릉의 경우에는 폐기물 매립장 시설 건립 문제와 관련돼서 주문진 주민들이 좀 더 많이 항의를 하는 편이었었는데요. 이 대표는 중앙당 차원에서 이 강릉 주문 지역에 이렇게 건립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살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폐기물 시설 설치 지역 현안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맞습니다. 주민들은 이 부분을 더 많이 지금 이야기했기 때문에 처음에 좀 당황했다라 또 후일담도 네, 들리더군요. 맞습니다. 예. 네, 원전보다는 그 얘기를 굉장히 더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요즘 뭐 천일염을 비롯해서 소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소비는 심리인데 다시 따면 지금 어민들 이런 수산물 판매가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것은 분명히 또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요. 자, 이 부분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하루 강릉에서 묵었고요. 또 오늘 오전에도 일정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를 비롯해서요, 당 지도부가 강릉에 총출동하게 되는데요. 오늘 오전 9시 30분 강릉 세인트 컨벤션 웨딩홀에서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또 바로 옆에 있는 공군 제18 전투비행단을 격려해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의 일정에는 박광훈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와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허영 국회의원,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 도내 지역위원장들과 당원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국민의힘 좀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22일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또 논의가 되었습니까? 네, 지난 20일 날 강원도청에서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윤재욱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그리고 유상범 도당위원장과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강원특별자치도청 현장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것은 거의 10여 년 만인데요. 그 앞서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문순 지사가 참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에 도청에 직접 온 것은 거의 한 10년 이상 만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로 새 출발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강원도는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큰 성원을 보내줬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이 강원도의 새로운 출발에 큰 힘이 되어야 하는 차례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또 지난 19일 김진태 지사가 공개했었던 미래강원 2031을 언급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강원도가 미래의 글로벌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당에서도 예산 지원 방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원도의 수건 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조만간 착공이 되는데 남은 절차를 조속하게 밟을 수 있도록 당에서도 나서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특별자치도의 성공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고도 축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사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강원특별자치도로서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내년이라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이 집권 야당에게 또 이제 같은 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이 사업 예산을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의 예산을 좀 요구하고 또 논의가 이어졌었습니까? 네, 이날 김진태 지사는 지난 5월에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집권 여당이 밀어준 덕이라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도 이렇게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이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길을 닦아 주었는데 이제는 그 자동차가 달려갈 수 있도록 여당에서 기름을 넣어주길 바란다. 돈을 많이 달라 이런 얘기였었죠. 네. 이와 관련해서는 김진태 지사가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주요 핵심 3가지 미래산업을 제기를
발표를 했는데요. 강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는 1,050억 원, 강원 바이오헬스 산업 고도화에 1,150억 원, 강원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에 3,200억 원 등 3대 핵심 미래 산업을 설명하면서 단계적으로 그리고 세부 항목별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양양 서핑 교육센터 조성을 소개를 했고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460억 원을 투입해서 사계절 서핑 교육을 위한 인공 서핑장과 교육시설 조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또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과 관련된 입법에 대한 현안도 논의를 했고요. 2023년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 그리고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지원도 함께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이 도로교통공단이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에 대해서 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요. 이 국민체험단 차를 운행하는 시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좀 오늘 이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박다현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그 음주운전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네. 진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줄지 않고 있는데 강원도 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강원도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데요. 지난 4월 경찰이 일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가운데 강원 춘천과 원주에서만 하루 10명이 적발됐습니다. 강원 경찰청은 지난 4월까지 강원도 내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모두 1,030여 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30여 건보다 23.3%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원 경찰은 기존에 야간 위주로 하던 음주 단속을 올해부터 아침과 낮 시간대로 확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강원도 곳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과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시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도로교통공단 소통홍보처 박지연 담당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차량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으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일정 기준치 이상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차량을 제어하는 장치인데요. 이번 시범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험단으로 선정된 20명의 참가자는 본인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3개월간 직접 운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 관련 규격 마련 등의 연구와 기술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체험 기간 수집된 모니터링 데이터와 설문 답변을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국내 적용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시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이번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은 음주운전의 경각심과 또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는데요. 먼저 이번 캠페인에 사용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별도로 장치를 설치해 운전자의 호흡만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기준치 이상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맥주 배송 화물 차량과 맥주회사 임직원 차량 총 40대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시범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요. 이어서 지난달 5월에는 국민체험단을 모집해 이달부터 3개월간 직접 본인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서 운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험 기간 수집된 모니터링 데이터와 참가자 대상으로 한 설문 답변을 통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국내 적용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에 활용될 예정인데요. 특히나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음주운전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예방책으로 떠오르면서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시민분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뉴스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되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강력하게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캠페인 자체를 너무 좋게 생각하고 또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차량에 이런 장치가 부착된다고 하면 음주운전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 다들 안심하고 도로에서 운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인데 한번 음주운전 한번 했던 사람은 꼭 다시 한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동 잠금 장치를 부착하고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외에도 또 새로운 음주운전 방지책을 또 만들어서 널리 알리면 좋겠어요. 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음주운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한 번에 좀 국민이 전환되기를 바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조금씩 좀 국민들의 인식 바뀌고요. 정말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서 좀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보다는 정말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 또 운전자 자신의 편의를 우선시하게 되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찰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여러 사람의 생명이 위협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느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할 수 있는 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죠. 원주 남부시장에 있는 한 업소에서요.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 분식집에서 판매하는 하루의 수익금을 전액 아동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의 정찬영 담당자 연결해서요. 좀 이 사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그 행사 소식 전에 우리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또 평소에 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 정찬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요, 1948년 이후로부터 절대 빈곤과 혼란의 시기에도 이제 6.25 전쟁고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5주년 동안 대한민국 아동복지의 역사를 써온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 지역에 저희가 작년 기준에 13,000명의 아동에게 26억 정도의 후원금을 지원한 바 있고요. 네, 저희가 아이들에게 자립성장비, 그리고 보육비, 의료비, 주거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적재적소의 아이들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원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네. 그럼 이런 그 활동을 위해 여러 가지 자금은 좀 어떻게 조달이 되고요. 또 후원금은 어떻게 또 모아진 겁니까? 네, 자금은 100% 후원금인데요. 저희가 재단 전체로 봤을 때 약 2천억이 넘는 후원금이 모금이 되고 있는데 크게는 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도 후원금을 많이 기부해 주시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월 10,000원, 20,000원씩 후원하시는 개인 후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원주 나무시장에 있는 이 분식집에서 네. 나눔 행사를 연다는 것인데 올해 두 번째 행사라고 이제 들었고요. 좀 네. 어떤 행사입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원주 남부시장에 위치한 오뚜기 분식에서 오뚜기가 떴다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위한 지원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예. 요 시작은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원주 남부시장에 오뚜기 분식을 비롯해서 조금 아이들을 위해서 정기 후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나눔 가게들이 여러 곳들이 있으세요. 네. 이렇게 따뜻한 가게들이 모인 곳이 남부시장이고 그중에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후원을 진행해주고 계시는 오뚜기 분식의 대표님께서 그렇다면 하루 정도 판매 수익금을 아이들을 위해 조금 수익금 기부를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저희가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남부시장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오성떡집에서도 특별히 사장님께서 커피를 직접 내리셔서 네. 또 이제 판매를 하시면서 여러 도움을 주고 계셔서 이렇게 상인들의 마음이 모여서 진행하게 된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네. 간접 광고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상호 같은 게 나오면 안 되는데 네네. 에휴 할 수 없죠. 그냥 죄송합니다. 아예 네네. 아닙니다. 그냥 이런 정도는 제가 소개해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돈줄 네. 내주면 어떻습니까? 요즘 얘기 말 맞다나. 예. 그런데 여기서 그 수익금으로 네. 아동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이제 판매 금액이 네네. 전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만은 네. 이 가운데 아동 주거 빈곤 실태 실제로 어떤지 또 이 판매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네. 먼저 통계청에 따르면 아동 주거 빈곤율이 강원도가 11.2%, 약 3만 명의 아동이 아동 주거 빈곤을 겪고 있고요. 예. 이 수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아동 주거 빈곤이라는 네. 수준이 어느 정도면 이제 빈곤하다라고 이제 딱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먼저 이제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그 법 산하에 있는 그런 조건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아동이 몇 명일 경우에 방이 몇 개여야 하고 또 아동의 성별이 다를 경우에 부모님과 분리되고 그리고 자녀들끼리도 분리되어야 하는 그런 조건들이 조금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뿐만 아니고 정상적인 주거 시설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라든지 뭐 옥탑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법들을 조금 근거해서 주거빈곤이라는 기준을 삼아서 지금 11.2%라고 하면 거의 10명 중 1명의 아동이 아동주거빈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에 굉장히 심각성을 느껴서 주거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저희가 지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최대한 아이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집이 변경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의사를 확인을 하고 공사를 조금 진행하는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그 집을 좀 바꿔주는 네.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뭐 네, 비슷한 맞습니다.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런 식으로 아주 큰 변화를 얻기 위해서 사실 많은 후원금이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아이들의 집을 그렇게 완전히 탈바꿈 하면 가장 좋겠지만 저희는 일단 우선적으로 집안의 다른 주거 환경보다 아이들의 방에 조금 집중해서 아이들이 최소한 좀 쾌적한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많은 후원금을 최대한 모금을 해서 이렇게 집도 전반적으로 쾌적하게 바꿀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식주가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입고 먹고 그리고 주거 여건도 굉장히 성장을 한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또 여건이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 초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대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그냥 바로 끝내는군요. 내일 제가 그러면은 떡볶이하고 김밥 좀 먹으러 가겠습니다.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회원가입도 해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너무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 예. 내일 남부시장으로 오시면 맛있는 음식 드시고 또 기부에도 동참할 수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로우선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의 정채능 담당자였고요. 오늘 순서는 이어서 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